여러분, 이제 네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교재 278페이지입니다. 278쪽 동그라미 4번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He reached the summit to find that he was not the first person to come. He reached the summit. 어디에 도착했어요? 정상에 도착했다. summit은 단어로도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가장 높은 곳, 정상. 자, 도착했는데 찾아내기 위해서 도착한 건가요? 아니죠. 도착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처음이 아니었구나 를 알게 되었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to 정사가 뭘 표현한다? 결과를 표현할 수도 있다. 279쪽에 6번 정도 보겠습니다. to 정사가 정도용법, 원래는 뭐뭐 할 정도로 이건데 그걸 뭐뭐 하기에 또는 뭐뭐 할 정도로 이렇게 부드럽게 우리말은 바꿔서 해석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1번 enough to 정사인데요. enough라는 표현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아셔야 될 거, enough는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명사를 수식할 때는 enough가 앞에서도 수식할 수 있고 뒤에서도 수식할 수 있고, 아시겠어요? 다시, 명사를 수식할 때는 enough가 앞에서도 수식할 수도 있고 뒤에서 수식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충분한 명사라고 할 때 enough 어디서 수식한다고요? 앞에서도 되고 뒤에서도 되고. 자, 그리고 enough 뒤에 to 부정사를 달아서 to 부정사 하기에 충분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되셨어요? to 부정사 하기에 충분한. 그렇지만 to 부정사를 쓰지 않고 그냥 명사에 충분한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to를 쓰지 않고 전치사 for 명사를 써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enough to 부정사를 되게 많이 외우시거든요. 자주 나오니까. 그런데 enough for 명사를 보고 이건 처음 보는 거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서 그래요. enough for 명사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enough 뒤에 to 부정사든 전치사 for든 붙는다면 위치가 명사 뒤에서 수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길이가 길면 enough to 부정사, enough for 명사 뒤에 수식받는 명사 쓰면은 이게 어디서 어디까지 구별이 되는지 확실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요때는 이렇게 쓰지 않고요. 지금처럼 길어지면 어디서 수식? 뒤에서 수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명사를 수식하는 enough는 어디서? 앞에서도 되고 뒤에서도 되고. 되셨죠? 자, 그걸 왜 하냐면 명사는 그렇지만 다른 형용사나 부사는 쓰임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형용사나 부사는 쓰임이 다르다. 우리 아까 읽기에 쉬운 있었나요? 가르치기 쉬운이 있었나요? 가르치기 쉬운이었던 것 같아요. The class was easy. The class is easy. 이런 게 있었던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easy, 쉬운 해놓고 뭐 하기 쉽죠? To teach 이렇게 썼잖아요. 그래서 형용사나 부사 뒤에 to 부정사를 쓰면 to 부정사 하기에 형용사 부사한, to 부정사 할 정도로 형용사 부사한인데 그러기에 충분히 그럴 수 있을 정도로 라고 할 때는 요 사이에다가 enough를 넣어줍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형용사나 부사를 enough가 수식할 때는 어디에서만? 뒤에서만 수식한다. 이렇게. 아시겠어요? 네. 어디서만 수식한다? 뒤에서만 수식한다. 자, to 부정사 이렇게 쓰지만 명사 쓸 때는 for 명사 써도 상관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번엔 문법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문법적으로. enough가 형용사로 쓰일 때는 명사를 앞에서 수식할 수도 있고 뒤에서 수식할 수도 있다. 맞죠? 형용사 앞에서 수식하는 거 당연히 괜찮은 거잖아요. enough book 이러면 괜찮으니까 앞에서도 되고 뒤에서도 돼요. 뭐가? 형용사인 enough가. 근데 이건 좀 복잡하니까 명사 수식할 때는 앞도 되고 뒤도 되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하는 enough, 즉 이 enough의 품사가 바로 부사가 되겠습니다.
부사인 enough는 뒤에서 앞에 있는 다른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한다. 이렇게 279쪽 교재 보겠습니다. 자, 형용사 enough는 명사를 앞이나 뒤에서 수식합니다. water를 가지고 앞뒤에서 수식하고 있어요. enough water 또는 water, enough to drink, water, enough for them, water, enough for them to drink. 이런 식으로 앞뒤 괜찮아요. 두 번째, 부사 enough는 형용사나 부사를 어디서 수식한다? 동그라미 치세요. 그 글자에다가 뒤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뒤에 동그라미. 자, 어디서만? 뒤에서만. 자, 동그라미 1번 볼게요. old, enough to go to school. old, 형용사입니다. 나이든, 어느 정도 나이 들었대요? old, enough to go to school. 학교 가기에 충분히 나이든. 두 번째, strong, enough to carry it. strong, 힘이 센 이라고 했습니다. strong. 어느 정도로 되죠? enough to carry it. 그것을 충분히 나를 수 있을 정도로 힘이 센. 제 동그라미 3번은 문장이 되겠습니다. She is kind enough to help them. She is kind, 친절해. 어느 정도로? 그들을 충분히 도울 정도로 친절해입니다. 자연스럽게 바꾸면 친절하게도 그들을 도왔다. 뭐 이렇게 바꿔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She was kind enough to help them을 바꿀 수 있다. 어떻게? 네모칸 볼게요. 네모칸. 1번 She was so kind as to help them. 여기서 뼈대는 so 삐리리 as to 부정사가 되겠습니다. so 삐리리 as to 부정사. 굉장히 친절했어요. 어느 정도로? 도울 정도로. 또는 굉장히 친절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도왔어요. 둘 다 괜찮습니다. 네, 두 번째. She was so kind that she helped them. She was so kind. 되게 친절했어. That, 그래서인 거죠. 자, that은 부사절이기 때문에 뒤에 빵꾸가 없어야 됩니다. She helped them. 그래서 그들을 도왔어. 또는 그들을 도울 정도로 친절했어. 둘 다 괜찮고요. 자, 3번에 별표 하겠습니다. 자, she가 아니군요. 3번에 It was kind of her to help them. 파리가 칠판을 막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리 안 들리시죠? 지금 엥 하면서 다다다닥 소리가 나고 있어요. It was kind of her to help them 에서 kind의 동그라미 쳐보실까요? kind의 동그라미. 왜 동그라미 쳤냐면 친절한 이겁니다. 친절한. 누가 친절해요? 그녀가 친절하대요. her. 그래서 전치사 뭐 썼어요? of. 아시겠습니까? 그 성격의 출처, of를 씁니다. of her 해주시고 그러면 친절하다고 판단한 이유, 근거를 뒤에다 붙여줍니다. to help them. 그들을 돕다니 그녀는 참 친절하구나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80쪽 형용사와 부사의 판단. 자, enough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죠? 그게 첫 번째, enough의 위치 파악하기. 두 번째, enough 뒤에다가 투부정사를 붙여서 투부정사 하기에 충분한, 이것도 괜찮고요. 세 번째 뭐냐면은 형용사를 쓸까 아니면 부사를 쓸까를 판단하자는 거죠. 즉, enough가 수식하는 아이가 형용사일 수도 있고 enough가 수식하는 아이가 부사일 수도 있는데 그거는 뭘 보고 판단하나요? enough랑 상관이 있을까요? 아니요, 상관없어요. enough를 생각하지 않고 문장에서 형용사가 필요한가 부사가 필요한가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과 2번 15초 드릴게요. 두 개 다 풀어보세요. 280쪽 위에 있는 동그라미 1번과 2번 어느 것이 맞는지 15초 드리겠습니다. 판단해 보십시오. 자, 되셨을까요? 동그라미 1번 The situation looked. 상황은 looked. 처럼 보이다 라고 했습니다. look 몇 형식? 2형식. 그러니까 뒤에 뭐가 필요할까요? 형용사 보어. 그럼 이때 살짝 판단을 해봐야 돼요. 형용사 보어가 괄호 안에 있는 단어가 형용사 보어일 수도 있지만 뭐일 수도 있어요? enough가 형용사일 수도 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살짝을 해석을 하면서 상황은 처럼 보였다. enough to cause concern. concern은 걱정, 염려, cause는 야기하다. 그래서 염려를 야기하기에 충분히 심각해 보였다가 자연스럽죠. 그래서 look 뒤에 형용사 보어인 serious를 씁니다. 심각해 보였다. look serious. 그리고 어느 정도로 심각했어요? 염려를 유발하기에 충분할 정도라고 해서 look의 형용사 보어인 serious를 고르는 것이 바른 표현입니다. 2번 He spoke. 그는 말했어. 인데요. 얘는 금방 답이 나오겠네요. 왜냐하면 spoke이 뭐라서? 자동사라서 뒤에는 형용사가 올 수 없습니다. 분명하게 라는 clearly 라는 부사만 와야 되겠죠. He spoke clearly. 분명하게 말했어. 어느 정도를 분명히? Enough to make him understood. 그 사람을 이해되도록. 우와, 이게 무슨 말이죠? Make him understood. make, 오형식 만들다. him, 자기 자신을 understood, 이해받도록. 즉, 자기가 하는 말을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so 삐리리리 as to가 그 밑에는 2번입니다. so 삐리리리 as to. 여기서 주의할 거 so 삐리리 to 부정사가 아닙니다. so 삐리리리 as to라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괜찮아요? so 삐리리 대절 대신에 쓰는 거는 so 삐리리 to가 아니고 so 삐리리리 as to. 동그라미 1번 예문 볼까요? I 시작. I got up so early as to catch the first bus. I got up so에 동그라미 치세요. So early. 나 굉장히 일찍 일어났어.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뒤에 그냥 to 부정사가 아니고 as to 부정사를 붙입니다. 그냥 to 부정사면 to 부정사 하기 위하여 뭐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지만 앞에 so라는 작동이 있기 때문에 so 삐리리 as to랑 연결을 해서 일찍 일어났어. 어느 정도로 일찍? 버스를 탈 수 있을 정도로 일찍 또는 버스를 타기 위해서 일찍 일어났어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문장을 so 대절로 바꿔 쓸 수 있다가 반괄호 2번입니다. I got up so early that I could catch the first bus. 이렇게 쓸 수도 있다. 네, 괜찮습니다. so 삐리리 대절하고 같은 거는 so 삐리리 as to 부정사입니다. 그냥 to 부정사 틀려요. 이거 시험에 나온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to. 얘는 to에 무슨 의미가 있다? 지나치다, 과하다 라는 의미가 있어서 뒤에 to 부정사에다가 not을 넣어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뭐 할 수 없다. 281쪽 가겠습니다. 281쪽의 첫 번째, 그녀에게는 일하기에 너무 어린 6 자녀가 있었다. 이거 굉장히 오답이 높았던 시험 문제입니다. 좀 길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지문이 좀 길게 나와서 틀린 거 골라보세요 하는 거. 거기에 나온 문장인데요. 영어로 She had 6 children, very young, to work. 우리말로는 괜찮아 보여요. 우리말로는 She had 6 children. 애가 6이야. 그 다음에 very young to work. 일하기에 굉장히 어린이라고 해서 children을 뒤에서 very young to work이 수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말 괜찮아요. 하지만 내용 맥락상 애들이 어려서 돈을 벌어올 수가 없어서 이 엄마가 굉장히 고생한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서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의미가 돼야 됩니다. 일하기에 너무 어린, 그냥 우리말로 편안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너무 어려서 일을 할 수가 없다. 부정적인 의미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very에 동그라미 치시고 very에는 부정적인 의미가 없습니다. so에도 부정적인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그래서 못하겠어. 이 정도의 의미라면 약속된 표현 뭐만 써야 된다? to만 써야 됩니다. 다시 우리말은 so를 쓰든 very를 쓰든 to를 쓰든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영어에서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너무 어려서 일을 못하겠다. 맥락상 그런 문장이기 때문에 뭐를 써야 된다? to밖에 못 쓴다.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이 강은 수영하기에 너무 깊다.
수영하기에 너무 깊다. 자, 판단할 시간 10초 드리겠습니다. 3개 문장 판단해 보세요. 맞다, 틀리다, 빠르게 판단해 보십니다. 10초. 자, 됐을까요? 첫 번째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The river is too deep to swim in. Too deep to swim in입니다. 우선 too 눈에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too deep, 지나치게 깊어. 그래서 수영을 못하겠어 하나 발견하시고 swim하고 in의 관계도 보겠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거든요. 자, the river is too deep to swim 까지만 하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렇게 The river is too deep to swim.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우리말은 맞아 보여요. To swim, 수영하기에. 우리말 괜찮은데 영어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swim하고 river의 관계를 봐야 되거든요. swim, 자동사입니다. 강, 무슨 관계가 있죠? 강 안에서 수영을 어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swim in the river가 자연스럽기 때문에 swim 뒤에 뭐까지? in까지 있어야 한다. 자, 어쨌든 동그라미 2번의 첫 번째 문장은 in에서 끝난 게 맞는 거고요. 그 밑에 거 읽어볼게요. The river is so deep that I cannot swim in it. 여기는 so에 밑줄 그으시고 that에 밑줄 긋습니다. 그리고 cannot에도 같이 밑줄을 그어줄까요? 네, so that 굉장히 그래서 대절하다 인데 대절에 뭐까지? cannot. 그래서 그거 못하겠어 까지 되어야만 위에 있는 to 용법과 의미가 똑같아집니다. 그리고 that은 부사절이기 때문에 뒤에 빵꾸가 있으면 안 돼요. to swim in it. 목적어 it까지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The river is too deep to swim in it. 안 되죠? 안 되는 이유는 투부정사 목적어가 문장 안에 있을 때는 반복해서 쓰지 않습니다. 됐고 내려가서 참고, 부정 이렇게 됐습니다. 부정은 투에다가 not을 붙이는 건데요. 동그라미 1번 넘어가시고 동그라미 2번 한번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투의 앞에다가 not을 붙입니다. 투의 앞에다가. 그러면 뜻이 어떻게 될까요?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예문 A person is not too old to learn. Not too old to learn 해서 not을 빼고 해석을 먼저 하세요. Too old to learn. 너무 나이 들어서 배울 수가 없다 잖아요. 그죠? 너무 나이 들어 배울 수가 없다. 에다가 not을 붙여요. 그러면 너무 나이 들어서 배울 수 없는 게 아니야. 이렇게 다시. 너무 나이 들어서 배울 수가 없는 게 아니야. 이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배울 수 있다 라는 말 되겠습니다. 자, 보는 김에 동그라미 1번도 같이 볼까요? 동그라미 1번은 not이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투부정사 앞에 붙어 있습니다. 한번 예문 읽어볼까요? She is too careful not to prepare the meeting. She is too careful. 너무 신중해. 자, too careful 있으면 뒤에 not을 한 번 더 넣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문장에 not이 이미 존재한단 말이에요. not과 not이 만나면 뭐가 돼요? 긍정이 돼버리죠. 그래서 회의를 준비 안 할 수 없다. 그래서 회의를 준비한다인 거고요. 지금처럼 not이 2번 반복되는 거는 좋은 문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은 크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요. 동그라미 2번은 해석할 수 있는 방법 보시면 되겠어요. 동그라미 1번과 같은 구조는 웬만하면 틀린 구조로 나옵니다. 왜요? to에서 뒤에 to에다가 뭐를 넣어야 되니까? not을 넣어야 되니까. not이 보이지 않지만 not을 넣어서 해석해야 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지금과 같은 함정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네 번째, 형용사 뒤에 사용하는 투부정사인데요. 이거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예문 볼게요. This book is easy to read. 읽기 쉽다, 읽기 쉬운 책이다. 이거 그 밑에 English grammar is hard to master. master 하기가 어렵다, hard to master 있죠. 자, 여기에서 easy에 밑줄 긋고 hard에 밑줄 긋고 한번 해볼까요? easy에 밑줄 긋고 hard에 밑줄 긋고.
쉬워, 어려워 라는 표현인데요. 이게 잠시 후에 난이 형용사라는 걸로 등장합니다. 난이 형용사. 그래서 난이 형용사 구문의 특징상 지금 read 뒤에 목적어 없죠? 아래는 master 뒤에 목적어 없죠? 그 목적어 어디 갔나요? 문장 주어. 그쵸? 문장 주어. 요게 바로 난이 형용사 구문의 특징입니다. 요거는 좀 이따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요. 우리는 28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82쪽은 수거 모음입니다. 수거인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첫 번째, be too ready to 인데요. 기본적으로 요거 하나만 알고 있으면 활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Are you ready? 준비됐어요? Are you ready? 했을 때 Yes, I'm ready 이러잖아요. Be ready. ready는 준비된. 그럼 뒤에 to는 어떻게 해석할까요? 투부정사 하려고 준비된 상태다. 이게 뜻입니다. 괜찮아요? 투부정사 하려고 준비된 상태다. 그래서 투부정사할 준비가 되다 라고 암기하는 수거죠. 그런데 여기에 to를 집어넣습니다. to는 지나치게 라는 말이 됐죠. 그래서 지나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좀 과한데? 오버했는데?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걸핏하면 투부정사 한다 라는 뜻입니다. 걸핏하면 투부정사 한다. 자, 위에 있는 be ready to는 be too ready to 보다는 be ready to가 더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자주 등장하는 것이 바로 그 밑에 있는 be willing to 부정사가 되겠습니다. be willing to 부정사. 여기에 사용된 willing은요, 우리말로 기꺼운입니다. 기꺼운이 뭐죠? 즐거운 마음으로 해줄게 이 정도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be willing to 부정사 하면은 to 부정사 하기에 기껍다, 즉 즐겁게 기꺼이 to 부정사 해줄게 이런 표현 되겠습니다. be willing to 부정사, be willing to 부정사, to 부정사가 아닌 다른 모형 오면 틀립니다. be willing to 부정사. 자, 같은 표현으로 아까 위 뭐라고요? be ready to 부정사, to 부정사의 준비가 되어 있다 인 거고, 그 다음에 열망하다, 갈망하다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어요. eager, be eager to 역시 같은 표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 한번 해볼까요? 기꺼이 하다, 뭐뭐 할 준비가 되어 있다. be ready to 부정사, be ready to 부정사.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이 쓰는 게 be willing to 부정사, be willing to 부정사. 그리고 willing하고 의미가 같은 거 또 뭐가 있어요? be eager to 부정사도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최근에는 willing의 반대말이 나왔습니다. willing의 반대말. 자, willing은 기꺼운, 즉 즐거운 마음으로 해줄게 그런 표현이었으면 즐겁지 않은데? 내키지 않는데?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꺼리다, 주저하다, 내켜하지 않다 이겁니다. 다시 뭐라고? 주저하다, 꺼리다, 내켜하지 않다 라고 할 때는 willing의 반대말을 쓰면 됩니다. willing의 반대는 unwilling, unwilling. 그래서 투부정사 하는 거 별로 내키지 않아, 하고 싶지 않아, 주저한다, 꺼린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요. unwilling이랑 같은 뜻으로 hesitant, hesitant라는 뜻이 있습니다. hesitant 또는 reluctant. 어휘로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책에 동그라미 3번에 있습니다. unwilling, 기껍지 않은, 내키지 않는 unwilling 같은 뜻 뭐가 있어요? hesitant, reluctant. 뭐라고요? 뭐 있다고? unwilling, hesitant, reluctant 같이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be available to 부정사, be available to 부정사는 보통 to 부정사 할 시간이 있다, 뭐 만날 시간이 있다 이 정도의 의미로 많이 사용합니다.
available을 사람한테 사용하면 만날 수 있다 이고요. 물건에 사용하면 이용 가능한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be available 투부정사. 그 다음 5번. 자,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할 때 우리 수업 시간에 이미 배웠던 be likely to 부정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be likely to 부정사, 그거랑 같은 표현입니다. be apt to 부정사, be liable to 부정사.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어디서 배웠어요? to 부정사랑 ing 할 때 배웠습니다. 그래서 be likely to 부정사, be apt to 부정사, be liable to 부정사에다가 be prone to 부정사인데요. pro는 to 부정사도 되고 전치사 to도 되기 때문에 얘는 문법으로는 요건 잘 안 물어봐요. 문법으로는 보통 제일 앞에는 likely를 제일 많이 물어봅니다. be likely to 부정사. to 부정사 대신에 대절을 써도 괜찮죠? 그 다음 6번. 6번은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인 수거입니다. be supposed to 부정사입니다. suppose라는 추정하다라는 동사를 가지고 be supposed to 부정사라고 하면 to 부정사 하기로 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be supposed to 부정사. 그런데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라는 자리에 그냥 suppose 또는 supposed 이런 거 쓰면 안 됩니다. be supposed to 부정사라고 반드시 정확하게 표현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83쪽 난이 형용사. 자, 난이 형용사 보겠습니다. 제일 위에 난이 형용사, 쾌편 형용사 있는데요. 난이 형용사나 쾌편 형용사라는 표현이 영어에는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한국과 일본에서 문법을 편안하게 가르치려고 만든 표현입니다. 자, 난이 형용사와 쾌편, 여러분 한문 잘하시니까 난이는 쉽고 어렵고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쾌는 유쾌, 뭐 기분이 좋다라는 유쾌. 편은 편리 이런 뜻입니다. 자, 이 공통점이 뭐냐면 쉬워, 어려워, 유쾌해, 편리해 또는 반대말 불쾌해, 편리하지 않아 라는 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거를 사람에게 쓰면은 정말 무례, 극무례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저 사람 쉬워, 저 사람 어려워, 또는 저 사람은 편리해, 저 사람은 유쾌해. 유쾌가 좋다는 유쾌가 아니라 기분을 좋게 해준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김정은의 기쁨조, 김일성의 기쁨조 그럴 때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난이 형용사, 쾌편 형용사를 사람에게 쓰는 거는 사실 그런 특수한 상황일 때는 쓸 수 있어요. 하지만 예의 바른 표현이 아니라서 우리처럼 딱 격식을 갖춘 영어 학습자에게는 쓰지 마십시오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어떤 형용사라고요? 사람에 대해서 자칫 무례하게 보일 수 있는 형용사입니다. 그럼 어떤 게 있는지 보겠습니다. 네모칸에 있는 단어 천천히 한 번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easy, hard, tough, difficult, impossible, pleasant, satisfactory, convenient, dangerous. 자, 뜻도 같이 보죠. easy, 쉬운, hard, tough, difficult, 어려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잘 넘어와, 잘 안 넘어와 이렇게 오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쓰지 않는 거예요. possible, impossible 마찬가지입니다. possible, impossible. 그래서 가능해, 가능하지 않아 라는 표현도 사람에게 사용하면 정말 심각한 오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pleasant는 즐거움을 주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의 기쁨조가 아니라면 이런 표현 쓰면 안 돼요. pleasant, 즐거움을 주는, 기쁨을 주는. satisfactory, 형용사입니다. satisfactory는 만족감을 주는 satisfactory. 그 다음에 convenient, convenient는 이용하기에 편리한 이런 뜻입니다. 사람을 이용하기 편리하면 안 되죠. 그죠? convenient. 그리고 dangerous, 위험한. 근데 이거 dangerous는 사람에게 쓸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 위험한 사람이야. 이거 불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dangerous는 살짝 괄호를 치시고 나머지 단어들은 사람에게 쓰면은 굉장히 무례하다. 그래서 시작된 문법입니다. 사람에게도 그렇고요. 꼭 사람이 아니라
집단에게도 마찬가지로 해서 웬만하면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인데 무슨 말이냐? 이걸 가지고 사람을 포함한 어떤 대상을 쉬워 어려워, 즐거움을 줘, 이용하기 편리해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건 굉장히 무례해요. 그래서 안 되지만 여기에다가 무슨 내용을 더해주냐면 뭐뭐뭐 하기에를 더해버립니다. 뭐뭐뭐 하기에. 그래서 그 사람이나 그 대상이 쉬워 어려워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하기 쉬워. 그 사람한테 이거 하기가 쉬워. 예를 들면 그 사람에게 말 걸기가 쉬워. 또는 그 사람에게 말 걸기가 어려워. 또는 그 사람을 설득하기가 쉬워. 또는 그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기가 쉬워.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을 뭐뭐뭐뭐 하기에 쉬워, 어려워, 쾌적해, 편리해 이런 표현은 괜찮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직접적인 평가는 안 되고 뭐뭐뭐 하기에 라는 내용이 들어가면 그때는 괜찮다. 되셨어요? 이게 원리입니다. 그때는 괜찮다. 자, 그러면 He's easy. He's easy. 그 남자 쉬워. 돼요, 안 돼요? He's easy. 여기까지만 하면 안 됩니다. 무례해요. 그죠? 원리는 무례해서이지만 이제는 한 단계 올라가서 난이 형용사기 때문에 대상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를 하면 안 된다라고 조금 세련되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He is easy 까지만 쓰면 안 되는데 뒤에다가 뭐뭐 하기에 붙이면 괜찮다 그랬잖아요. He is easy to talk with. 함께 대화하기에 편안해. 또는 easy to work with. 같이 대화하기 편해, 같이 일하기 편해. 또는 he is easy to persuade. 설득하기 편해. 이런 식으로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까지 오면 괜찮다. 되셨어요? 자, 요때 주의사항. 뭘 주의해야 되는가? 이렇게 암기하시는 거예요. 무슨 형용사? 난이 형용사. 대상에게 난이 형용사를 썼어요. 그러면 뒤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투부정사. 의미는 뭐뭐뭐 하기에 라고 해석을 합니다. 뭐뭐 하기에 이고요. 특징이 뭐예요? 투부정사 뒤에 지금 전부 다 뭐가 없어요? 목적어가 없습니다. 목적어가 없어야 돼요. 목적어가 없는 이유는 그 목적어가 어디? 문장 주어와 일치합니다. 되셨어요? 그래서 문장 주어와 일치하는 목적어이어야 하고 그 목적어 쓴다 안 쓴다? 쓰지 않는다. 자, 그럼 여기 다른 목적어 써도 되나요? 아니요, 목적어 쓰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 목적어는 반드시 뭐여야 된다? 문장 주어랑 같은 거여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다시 투부정사 쓰고 투부정사에 빵꾸가 없다.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런 구문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난이 형용사고 얘를 한 단계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 구문을 그는 쉬워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바꿔서 it로 할 겁니다. it. 그럼 뒤에 어떻게 될까요? It is easy. 뭔 주어? 가주어를 쓰는 겁니다. It is easy. 쉬워. 그러면 뒤에 진짜 주어 필요하겠죠. 진짜 주어를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올려줄 겁니다. 그러면 it is easy to talk with. It is easy to work with. It is easy to persuade. 이러니까 말이에요. 뭔가 빠진 게 있어요. 뭐가 빠졌어요? 대화하기 쉬워, 일하기 쉬워, 설득하기 쉬워. 뭐가 빠졌죠? 바로 he, 그죠? he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자, 요 모양이 뒤에 공통적으로 투부정사가 또 붙을 거예요. 다시 it is easy 투부정사라고 했으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he가 여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뭐라고 써줄까요? for를 쓸까요? of를 쓸까요? is라는 거가 그 사람의 성격인가요? 아닌가요? 성격이 아니에요? 성격이 아니에요. 그 사람 쉬운 사람이야. 그게 성격이죠. 쉬운 게 아니라 이거 하기 쉬워 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다시 여기에서 is라는 게 그 사람 쉬운 사람이야 이건 아니에요. 그건 무례한 거예요. 그래서 전치사 of를 쓰면 안 되고 for를 써야 되는데 쉽다 어렵다의 판단은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성격에 대해 판단하는 게 아니라 투부정사 하는 게 쉬워 또는 투부정사 하는 게 어려워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전치사 for 저기는 he니까 him 이렇게 사용해야 됩니다. 괜찮아요? 네. 자, 책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283쪽 네모 1번 주어, 난이용용사, 투부정사. 자, 주어가 가짜 주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어를 썼어요. 그러면 난이용용사를 쓰잖아요. 거기까지만 있으면 잘못됐습니다. 따라서 뒤에 투부정사를 달아줘야 되는데 그 투부정사에는 목적어가 없어야 합니다. 두 번째, 그 문장의 주어가 투부정사의 목적어 역할을 해야 바른 문장입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이 같이 있어야 바른 문장이 됩니다. 그게 요거 설명한 거고요. 3번은 뭐냐면 문장 주어에 주어를 쓴 게 아니라 뭘 썼어요? 가짜 주어 써버린 거예요. 가짜 주어를 썼을 때는 어떻게 하죠? it을 사용하고 뒤에 진짜 주어에 투부정사 사용하고요. 아시겠죠? 진짜 주어에 투부정사를 쓰고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는 for 플러스 목적격으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밑에 예문 동그라미 1번 볼까요? Persuading him is impossible. Persuading him is impossible. 자, 문장의 주어가 그를 설득하는 거입니다. 그가 아니라 그를 설득하는 거. 그랬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쉬워 어려워 뭐 이게 아니라 설득하는 게 라고 되어 있으니까 난이 형용사 써도 괜찮습니다. Persuading him is impossible. 이렇게 했는데 자, 문장 전환. 가주어, 진주어로 먼저 바꾸겠습니다. 가주어, 진주어. 자, 원래 문장에서는 주어 자리에 동명사 주어였습니다. 그런데 동명사 주어를 가주어, 진주어로 바꾸는 경우는 극히 드문 수거 몇 개만 해당된다 그랬죠. 그래서 투부정사로 다시 한번 변환을 시켜주어서 It is impossible to persuade him. 그 사람을 설득하는 거가 불가능해 라는 가주어, 진주어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문장 전환 보겠습니다. 어떻게 바꿨냐면 가주어 it이 아니라 he를 사용한 겁니다. He is impossible to persuade. 그는 설득하기가 불가능하다. 괜찮아요? 네, he라고 주어를 썼으니까 he가 뒤에 있는 투부정사 persuade의 목적어 역할을 해야 됩니다. He is impossible to persuade him. 또 뒤에 him 쓰면 안 돼요. To persuade him 이러면 안 되고 to persuade에서 문장을 끝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가 문장의 주어 자리에 있으면 잘못된 문장입니다. 틀린 문장인 건데요. 동그라미 1번 볼게요. It is impossible for us to persuade him. 이건 괜찮아요. impossible, 불가능하다라고 해놓고 뭐가 불가능하죠? 그 사람 설득하는 거 to persuade him 이고요. 누가 persuade 하죠? 우리가 라고 해서 for 플러스 목적격 썼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we are impossible. 우리는 불가능해. 이렇게 만들면 안 되는 이유 뒤에
persuade 뒤에 힘이라는 목적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구조상 얘는 무조건 안 됩니다. 뜻을 떠나서 무조건 안 됩니다. 284쪽 하겠습니다. 284쪽. 문장의 주어가 부정사의 의미상 목적어인 경우에만 난이형용사 구문이 성립합니다. 문장 주어가 투부정사의 의미상 목적어여야만 합니다. 6번째, 난이형용사 구문에서는 능동만 사용합니다. 수동 사용하지 않습니다. 투부정사. 왜요? 투부정사 뒤에 뭐 빵꾸 나야 돼요? 목적어 자리에 빵꾸 나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수동태를 썼으면 목적어 자리에 빵꾸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자, The problem is easy. 문제 쉬워. The problem is easy. 문제 쉬워. 괜찮은 것 같지만 is가 난이형용사니까 살짝 뒤에 to solve 또는 to be solved 중에서 고를 때에 뭘 고를까요? 난이형용사니까 뒤에 투부정사 하시고 투부정사 빵꾸 처리해야 됩니다. 왜요? 가짜 주어 쓴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목적어 자리에 빵꾸 있는 to solve 능동의 형태를 골라야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동그라미 1번부터 8번까지 옳고 그름을 구별해 보시오인데 요거는 뜻은 문제가 아니고요. 형태를 보고 구별하는 거기 때문에 뜻을 따로 써드리지 않았습니다. 자, 함께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To solve the problem is easy. To solve the problem. 이게 주어입니다. 그래서 좋은 문장은 It is easy to solve the problem. 가짜 주어, 진짜 주어 사용하는 게 바른 거죠. 자, 가짜 주어 안 써도 틀린 건 아닙니다. 지금은 알아볼 수 있으니까. 다만 가짜 주어 it을 사용하는 게 조금 더 세련된 문장. 자, 2번부터 8번이 있습니다. 사실 시간을 드리고 여러분께 맞아요, 틀려요 물어봐야 하는데 여러분은 지금 제가 볼 수 없는 관계로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It is easy for me to solve the problem. 맞습니까? 틀립니까? 얘는 그냥 맞습니다.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고민할 필요가 없죠? it이라는 가짜 주어로 시작을 했잖아요. 가짜 주어로 시작을 했으니까 다른 형태에 얽매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뭘 신경 써야 되나요? of를 쓸까 for를 쓸까 정도만 판단하시면 되겠어요. easy라는 게 of me 그러면 나의 성격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니까 안 되고요. 지금처럼 for를 쓰는 게 맞습니다. 뜻은 내가 그 문제 푸는 거 쉬워. 즉 나는 그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어 라는 뜻입니다. 3번 읽어볼게요. I'm easy to solve the problem. I'm easy to solve the problem. 뜻을 떠나서 무조건 안 됩니다. I'm easy. I'm easy. 나 쉬워? 안 돼요. I'm easy라고 했으면 이게 맞고 싶으면 뒤에 투부정사에 목적어가 빵꾸 나야 되고 목적어 자리에 뭐 들어가야 돼요? me가 들어가야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solve the problem이 있잖아요. problem을 빼버린다 하더라도 solve me 이런 형태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동그라미 3번과 같은 형태는 뜻을 떠나서 무조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형태입니다. 4번 읽어볼게요. It is easy for me to please him. It is easy for me to please him. 이거는 가짜 주어 it을 사용했기 때문에 뒤의 형태 맞습니다. 뜻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그 사람을 즐겁게 하는 거는 쉽다. 즉, 나는 그 사람을 금방 즐겁게 해줄 수 있어. 그 사람 다루기 쉬워. 이렇게까지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장은 어쨌든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가짜 주어 it을 썼고요. 뒤에 진짜 주어 to please him을 썼고 please의 의미상 주어 뭐죠? 나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for me 했습니다. 그래서 동사인 please는 즐겁게 해주다 라는 동사입니다. 5번 He is easy to please. He is easy to please. 그는 즐겁게 하기 쉽다 인데요. He is easy까지는 안 돼요. 하지만 to please 해놓고 목적어가 없어요. 목적어 자리에 he를 집어넣죠? please him. 그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게 어렵잖아, 쉬워 라고 했을 때 이 문장 맞습니다. 구조적으로 바른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 I'm easy to please him. I'm easy to please him은 뜻을 떠나서 구조적으로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무조건 안 됩니다. 왜 안 되죠? I'm easy 했으면 뒤에 투부정사의 목적어 자리에 빵꾸가 있어야 되는데 빵꾸가 없으므로 틀렸습니다. 7번 He was hard to finish it. He was hard to finish it. 네, 얘도 구조적으로 틀렸습니다. He was hard 까지도 틀렸고 맞으려면 뒤에 투부정사 목적어 자리에 빵꾸 하지만 it이라고 있으니까 안 되겠습니다. 8번 He was hard to speak to. He was hard. 안 되나 했더니 to speak to. 에게 얘기하기가 어렵다. 즉, 그 사람에게 말하기가 어려워 라는 뜻입니다. hard까지는 틀린 것 같았으나 to speak, 자동사 speak 해주시고 에게 말하다 전치사 to 해주시고 뒤에 목적어 없음, 목적어는 문장, 주어, 괜찮음 했으니까 마지막 8번은 맞는 문장입니다. 그 다음 285쪽. 285쪽은 대부분 들어봤던 겁니다. 지금까지 들어봤으니까 좀 평이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의해야 할 투부정사 용법 1번. 투부정사 수동을 사용하는 경우 to be pp, to be pp. 자, 사물주어입니다. 사물주어. 사물주어 쓰고 need, want, require, deserve 정도인데요. 보통 need 정도가 나온다 그랬죠? 자, need, want, require는 뒤에 deserve도 있는데요. deserve는 잘 안 나와서 자, need, want, require는 뒤에 투부정사 수동태를 쓰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물건은 뭐뭐 될 필요가 있다 인데 to be pp 자리에 사물주어에 한해서 뭘 사용할 수 있다? ing를 사용할 수 있다.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던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밑에 조금 내려가면 동그라미 1, 2, 3, 4번 OX 문제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1, 2, 3, 4 OX. My car needs to repair. 맞아요? 틀려요? needs to repair. 틀려요. 왜요? 내 차는 수리할 필요가 있다? 우리말 괜찮지만 영어 안 돼요. 왜요? to repair. 왜 관계가 내 차는 수리되는 거기 때문에 to be repaired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보면 My car needs to be repaired. 내 자동차는 수리가 될 필요가 있다.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to be pp 자리 그리고 주어가 사물일 때는 뭐도 가능하다? ing. 명사 느낌으로 ing가 가능하다 그랬죠? 자, 동그라미 3번. My car needs repairing. 내 차는 수리를 필요로 한다.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2번과 3번이 바르고요. 4번에서 My car needs being repaired. being pp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being pp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to be pp 자리에는 to be pp 대신에 명사 느낌이 강한 ing 쓰는 거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ing는 동사의 성격, 즉 능동과 수동을 버리고 그냥 명사처럼 쓴 거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수동의 모양인 being pp로 하시면 틀린 문장, 아시겠죠? 틀린 문장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투부정사 능동만 사용하는 경우인데요. 능동만 쓰는 경우, 즉 to be pp 쓰지 않는 경우입니다. 언제냐면 첫 번째는 방금 했던 난이 형용사 뒤에는 투부정사를 능동만 사용합니다. 수동 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뒤에 뭐가 없어야 되니까? 목적어가 없어야 되니까. 자, 예문 볼까요? 동그라미 1번. He is impossible to talk to. He is impossible to talk to. 턱이 자동사기 때문에 뒤에 뭐까지 갔어요? 전치사 to까지 간 거죠. 그리고 그 전치사 to의 목적어는 빵꾸로 두시고 해석했을 때 어디 있어야 합니까? 문장 주어와 일치해야 됩니다. 동그라미 2번까지 보고 쉬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He is hard to persuade. He is hard to persuade. 설득시키다, 설득하다라는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없어요. 목적어 비어있네? 어디 있어요? 네, 빈 상태로 두시고 해석해 봤을 때 문장 주어를 집어넣어서 그 사람을 설득하는 게 어려워 라고 해석이 된다면 맞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난이 형용사 뒤에는 뭘 사용한다?
투부정사 능동을 사용해야 되고 뒤에 구멍이 나 있어야 됩니다. 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식사 맛있게 하시고 오후에 뵙겠습니다.